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보건산업 브리프 320호에 담긴 개인 동의제도 현황과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 동의 체계 구축이란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아고라디오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력과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라서 디지털 건강정보 생산량이 급증하고 이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예방, 예측하고 진단하거나 치료까지 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그 이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되는 개인의 디지털 건강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 속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보의 주체에게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이 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에게는 개인 정보를 정당하게 활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인 동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동의 체계를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에는 정보 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불명확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죠. 이처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개인정보 자체는 양면성을 띠게 되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로 구분되어 다른 개인정보 처리와는 다르게 개인 동의 체계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명정보처리 특례에 따라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아래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관리체계가 하나로 합쳐져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법령 등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방식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통제하는 방식 하나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범위, 이용기간, 개인정보 이용 대상 및 목적 등을 구분하여 세부 항목 중 별도의 선택권을 부여해 개인정보의 이용 단계에서 사후에 통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 동의를 받는 방법을 구분 동의, 설명 동의, 명시 동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포괄적 동의로 나뉘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의료정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개인의 통제가 없다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잘못된 식별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동의 제도를 과도하게 간소화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개인 동의 체계 운용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부주의하게 이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로 관리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일본은 일찌감치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름, 주소, 이메일, 생활 행태 등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인 PDS와 개인정보를 신탁할 수 있는 정보은행 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제정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필요 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식별화된 데이터를 연구개발과 신산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5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 전역에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삭제권, 이동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공익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구분해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하며 의료정보를 분석한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도 담기게 된 것이죠. 반면 호주는 2017년에 마이헬스 레코드법을 도입해 모든 호주 국민의 건강, 약물 복용 정보를 통합하고 각 개인에 특화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자 헬스 기록 시스템인 마이헬스 레코드를 통해 개인 의료 정보를 의료기관에 저장하고 이용자가 일일이 출력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편리한 방식으로 인해 의료기록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이유로 국민의 90% 이상이 마이헬스 레코드에 등록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네요. 이어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2013년 바이오뱅크법을 제정해 임상시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인데요. 광범위한 의료 정보를 정부나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과 공유하고 있어 헬스케어 산업이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환자 데이터를 연구나 임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에서 접하는 모든 데이터는 익명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보안성과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의료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핀란드의 경제 혁신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개인정보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과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 데이터 시장의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개발이나 공공기관 연구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전략과 맞물려 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주목했던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 산업에 진입했고 가명 처리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보건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 태동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동시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방식에서 개인 유전체 및 생활 습관,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해서 예방하고 질병 발생 시 개인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맞춤형 정밀 의료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안전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